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딴 거 없습니다. 소득공제 금액 어떻게 늘릴 수 있지? 세액공제 금액 어떻게 늘릴 수 있지? 이 질문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최대한 많은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결정세액이 줄어들고 환급을 받을 여지가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좌측에 있는 거는 소득공제란이고요. 우측에 있는 칸은 세액공제란입니다. 일단 다 살펴보시면 사실 우리가 크게 개입해가지고 연말정산 때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을 할 만한 거리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 다행인 건 우리에게는 아직 한 가지 히든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벤처투자 소득공제입니다. 그럼 얼마나 공제를 해주느냐? 3천만 원 투자한 금액까지는 100%다 소득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과표가 5천만 원인 경우라면 3천만 원 투자했을 때 얼마나 절세가 되나 이거를 보면 약 50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는 거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월 달에 환급 받잖아요. 그때 여러분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얘기를 들으시다 보면 이 두 가지 생각이 아마 계속 머릿속에 맴도셨을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원금 손실인 거죠. 아니, 소득공제 받아서 절세하는 건 좋아. 근데 투자한 게 손실 나면 결국은 손해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리고 투자 방법, 어디 가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 건지를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거를 해결을 했기 때문에 아까 벤처 투자를 한 겁니다. 저는 1%의 원금 손실도 없는 투자를 했습니다. 벤처 투자.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이 투자 방법에 대한 걸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투자 방법을 말씀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투자의 위험성,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이 되거든요. 투자 방법에 대한 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처 투자 좋은 건 알겠다. 어디 가서 어떤 회사에 어떻게 투자하면 되지? 증권사 가면 되나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 좋은 내용을 듣고 나 벤처 투자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증권사에 가져와서 객장에 갑니다. 번호표를 뽑고 앉아서 순서가 되면 가시겠죠. 그럼 이제 벤처 투자 하려고 왔는데요. 그러면 그 객장에 있는 직원분 이러실 겁니다. 벤처 펀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벤처 펀드는 코스닥 벤처 펀드라고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관심사는 그게 아닌 거죠. 10%가 웬 말이에요? 우린 투자한 거 100% 소득공제 받고 싶은데 지금 10%가 웬 말입니까? 근데 증권사 직원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벤처 투자 소득공제 못 알아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왜 모르실 확률이 높은 거냐면 그분들이 취급하는 업무가 아니에요. 마치 이건 은행 가서 부동산 중개해 주세요랑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생뚱맞은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벤처 투자 소득공제 이걸 받기 위해서 우리는 벤처 투자를 해야 되는데, 벤처 투자는 여러분께서 기존에 해오셨던 것처럼 금융기관을 통해서 거래한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를 내가 찾아서 그 회사 재무부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실제로 투자를 내가 그 회사에 직접 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어플로 하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기 힘들었고 또 주변에서도 그런 거 경험한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할 계기도 별로 없으셨고. 이해가 좀 되시죠? 사실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려울 수 있는 건데 알면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어떤 회사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투자하느냐, 그거 빨리 말해줘라.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일단 우리는 벤처 기업을 찾아야 돼요. 회사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회사와 벤처 인증을 받은, 정부로부터 벤처 인증을 받은 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소득공제랑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럼 우리는 벤처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벤처 기업이 어디 있는지 알아. 길 다니다 보면 우리는 벤처 기업인데 이렇게 붙여놓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찾아야 되는데 어디서 찾는 거냐면 여기입니다. 벤처 확인 종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나라에 벤처 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회사가 나옵니다. 한 4만 개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한 4만여 개 정도가 돼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4만 개 중에 하나에 아무 데나만 투자를 해도 우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내가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투자하겠다고 하면 되나? 아무 때나 전화하실 일도 없으시겠지만 그렇게 전화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 생리를 좀 아시면 좋은데,
벤처 기업들의 목적이 이 기업들도 일반 기업이었다가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갖고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겠죠? 처음부터 벤처 기업이 아니잖아요. 일반 기업인데 이걸 벤처 기업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기업이 벤처 기업이 될 때에는 그만한 뭔가 동기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기와 목적이 뭐냐? 대부분 법인세 절감, 그리고 법인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을 취득할 때 취득록세 절감입니다.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뭐 벤처 투자 받아서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 없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화해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벤처 투자하신다고요? 저희 그런 거 안 해요. 약간 잡상이 취급 받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데나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분들 중에는 벤처 투자 소득공제가 모르시는 분들도 꽤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벤처 기업은 찾았는데 뭐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냐? 다행히도 벤처 기업이면서 투자를 원하는 기업들만 따로 모아놓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기입니다. 벤처 투자 종합 포털입니다. 여기는 벤처 기업이면서 투자받기를 원하는 회사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여기 있는 회사들은 다 투자받고 싶어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드디어 찾은 거죠. 네, 이 중에 아무데나 전화해서 컨택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무섭잖아요. 무슨 회사인 줄 알고 내가 뭘 믿고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할 만한 곳을 찾았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전화를 했습니다. 땡땡 벤처기업에 전화를 했어요. 띠리링 여보세요. 그 벤처 투자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투자 받으시죠? 그랬는데 그쪽에서 대부분 네, 근데 네, 예, 이러면서 그냥 흐지부지 끝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투자 받겠다고 희망하시는 거는 우리한테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게 아니고요. 큰 기관 있죠. 보통 VC나 창투사나 이런 데한테 5억, 10억, 50억 이런 투자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지 개인들이 이렇게 소매상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 이분들은 지금 도매 투자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하는 건 마치 사과 도매 장사 하시는 분한테 사과 한 3알만 주세요 하면은 신경도 안 쓰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경이나 쓰겠어요? 신경 써줄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응대해줄 인력도 배치가 안 돼 있을 확률이 많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여기 또한 사실상 우리가 투자하기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찾으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투자를 받아주는 곳을 찾았다고 쳐볼게요. 투자할 만한 곳을 찾았는데 그 회사가 내 투자도 받아준대. 그래도 막상 투자하려면 뭔가 찜찜합니다. 왜? 이거잖아요. 투자했다가 그 돈 날리면 어떡해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기업이 2년인가 3년 안에 10개가 생기면 한 7개가 망한대요. 없어진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회사에 뭐 하는 데인지 알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려면 주식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전환사채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식으로 투자하면은 그 투자한 회사가 잘 되면 너무 좋겠죠. 배민이나 당근마켓처럼 10배, 100배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소득공제 좀 해보려고 투자했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인생 역전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걸 노리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실제로.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하실 때를 찾으시면 전환사채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도 전환사채로 투자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 주식은 어쨌거나 되팔아야 현금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들은 가격의 변동은 있겠으나 우리가 팔려고 할 때 언제든지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상장 주식은 어때요? 내가 팔고 싶어도 사갈 사람을 내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환사채로 투자하시게 되면은 전환사채는 뭐냐면 채권인데 나중에 내가 원하면 투자자가 원하면 채권자가 원하면 주식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는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은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거잖아요. 돈 빌려주면 난 채권자, 빌려가는 곳은 채무자가 되는 거죠. 전환사채로 투자하면 뭐가 좋냐면 전환사채는 내가 되팔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빌려준 거니까 뭐가 있어요?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가 있다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돌려받아야 될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현금화하는 것도 훨씬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식보다는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근데 또 이제 문제가 이거죠. 전환사채로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벤처 투자하면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투자하고 3년 동안 그 투자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채권도 3년짜리 채권인 거예요. 내 3년 동안 돈을 빌려주고 3년 후에 돌려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년 후에 이 회사가 나한테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담보할 수 있습니까? 없죠. 또 담보 막 설정하면 안 돼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뭐 근저당권이나 이런 거 담보 설정하면 또 벤처투자 소득공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무담보 채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보다는 채권이 낫기는 한데 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잘 모르겠는 거지. 그 대부분 여기까지 공부하다가 대부분 여기에서 막힙니다. 벤처 투자 소득 공유를 좀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다 알아보시다가 결국은 여기에서 딱 막히셨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네, 제가 그걸 왜 잘하냐면 진짜 저도 그랬기 때문이에요. 저도 벤처 투자 누구보다 하고 싶었고 누구보다 소득 공제 많이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계속 알아보고 파고 계속 파다 보니 결국 어디서 막힌다? 여기까지 와서 막히는 거예요. 거의 끝판까지 가는데 마지막 스테이지를 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참 세상사라는 게 진짜 생각이 이만큼만 바뀌면 의외로 일들이 진짜 막 풀리는 것들이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벤처 투자할 회사는 이런 데서 찾는 게 아니고요. 어디서 찾는 거냐면 이런 곳에서 찾는 겁니다. 아는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아는 회사. 아는 회사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 편히 돈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있는 회사를 저는 아는 회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돈 빌려준다는 건 뭐예요? 전환사채로 투자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게 있겠죠.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 벤처기업이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무슨 사업을 하셔. 또는 삼촌이 이모부가 뭐 사업을 하고 있으신데 그 회사가 벤처기업이에요. 그럼 거기다 투자하면 되는 거죠. 가족한테 뭐 가족사마다 사연은 다 다르니까 모르겠지만 가족이 운영하는데 벤처기업이다,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가 또는 우리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이다, 투자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 투자하는 겁니다. 가족이 운영하는 곳에 투자했다고 해서 소득공제가 적용이 안 되냐? 그렇지 않아요. 벤처 투자는 특수관계자끼리의 거래 이런 거를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자기가 운영하는 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에도 내 회사에 내가 투자해도 벤처 투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제가 벤처기업을 만드신 분들 목적이 법인세 절감이랑 취등록세 감면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벤처 투자 소득공제 관심이 아예 없으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벤처 투자 소득공제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이걸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내 회사가 벤처네, 내 회사에 투자하는 건 안 되겠지 하면서 다른 회사를 막 짜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내 회사에 내가 투자하셔도 인정이 다 됩니다. 왜? 내 법인과 나라는 사람은 별개의 인격체인 거지 않습니까? 법에서 정한 거잖아요. 그렇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이 운영하는 법인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요. 이쪽에 투자를 해도 이거는 그 법인에 투자했으니까 더 이상 내 돈이 아닌 게 되는 거죠. 법인 돈이지. 왜 우리 법인 돈을 쉽게 꺼내올 수 없잖아요. 왜 못 꺼내오는 거예요? 내 돈이 아니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못 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투자한 것도 이제 내 돈, 내가 투자한 것도 나한테 투자한 게 아니고 얘한테 투자한 걸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운영하는 법인도 투자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벤처 투자 소득공제 받은 방법이 바로 요 2번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제가 벤처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제 회사에 제가 투자해서 소득공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원금 손실 1%의 가능성도 없다 그랬잖아요. 당연하죠. 제 회사에 제가 투자했고 그 돈 제가 운용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손실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운영하는 건데 당연히 손실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또는 자기가 근무하는 법인이 벤처기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장님들이 자기네 회사가 벤처기업이어서 직원들한테 이렇게 막 얘기할 리가 없어요.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 벤처기업이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소득공제 가능할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동기가 없거든요. 대표님들한테 굳이.
예, 굳이 얘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뭐 자기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무조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트라이 알아는 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가까운 지인, 그러니까 뭐 가족이나 뭐 친구나 뭐 이렇게 뭐 다 찾아봤을 때 뭐 거래처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돈을 빌려줄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있는 벤처 기업이면 그런 곳에 투자하고 전환사채 발행해서 전환사채로 투자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있을 확률이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아요. 정말 여기에서 못 찾으면은 정말 투자 전문가처럼 잘 될 회사를 찾아서 뭔가 예리한 분석력 이런 걸 요구하는 벤처 투자 영역으로, 그때 말 그대로 진짜 투자가 주가 되는 걸로 가는 거고, 투자했는데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그런 격인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해서 우리 대박 납시다, 투자해서 우리 인생 역전합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제도가 이런 게 있으니 제도를 활용을 해서 소득공제 받자, 그리고 세금 좀 줄여보자, 그 취지인데, 그렇게 할 때는 어떤 회사를 막 분석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찾아보자. 그런 거는 보통 요 정도 범주 안에 보통은 있을 수도 있더라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한 번 이제 허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허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이 네 개 중에 뭐 하나를 찾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투자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벤처 투자해서 소득공제 받으려고, 그래 우리 회사 투자해, 뭐 투자만 할 수 있지. 근데 할 거면 주식으로 투자해, 전환사채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우리 개인도 신용관리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기업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왜? 기업은 늘 은행과 거래하면서 대출이라는 걸 활용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그리고 기업은 신용도 관리가 잘 돼야 정부나 이런 곳에서 하는 저리의 지원자금 등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환사채를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부채로 잡히게 돼요. 그 회사에는. 그러면 그 회사의 신용도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좋을 게 없죠. 그러면 괜히 좀 뭔가 안 좋게 작용하면은 있던 대출의 금리가 올라가거나 뭐 대출 상한 조치가 들어오거나 정부 자금 사용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가잖아요. 부정적 가능성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소득공제 받아서 절세하기를 도와주려고 전환사채로 투자해 라고 하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런 기업들도 오너가 있겠지만 그 오너와 함께 의사결정하는 멤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회사 대표랑 나랑 예를 들어 친구야. 근데 투자 막 하기로 막 얘기했어. 근데 이 오너 입장에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의사결정하는 같이 임원들에게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내 친구 이번에 소득공제 받으려고 우리 회사에 전환사채로 투자하기로 했어 라는 얘기를 하기가 민망한 거예요. 다른 임원들이 보기에는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친구 절세해주겠다고 우리 회사의 신용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겠다고?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의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찾았다 손 치더라도 할 거면 지분으로 해라. 주식으로 하라는 거죠. 근데 주식으로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꺼내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네. 주식은 되팔아야 되는 건데 누군가 그걸 사줘야 되거든요. 그 누가 사줄 거야?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벤처 투자 공부하다 보면 막 오다 보면 결국은 전환사채까지 와서 막힌다. 근데 그게 누가 빌려간 회사가 갚을지 안 갚을지 내가 어떻게 알고 전환사채로 투자를 해까지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래 내가 아는 회사에 투자하면 되지 찾았어. 근데 아는 회사는 또 전환사채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래서 대부분 벤처 투자 소득공제 좋은 건 알지만 대부분 다 포기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저는 아니 꼽다 내가 만들고 만다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제가 벤처 기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벤처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회사에 전환사채로 투자하고요. 저는 제 회사가 원래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저는 GPL 운용하고 이렇게 이자를 만들어내는 일을 원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환사채로 제가 제 회사에 투자한 돈을 저는 또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 법인으로부터 이자도 제가 6%를 책정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도 받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찾다가 도저히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해야지까지 온 거예요. 저도 독하죠. 진짜 독하죠.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진짜 만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저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좋아요. 왜? 저랑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고객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분들도 이거 얼마나 하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제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저도 좀 받아주세요. 저도 좀 받아주세요. 다 괜찮죠. 뭐 얼마든지 하십시오. 왜? 저는 전환사채를 발행에 상관이 없어요. 저는 이걸로 뭐 은행 대출을 받을 것도 아니고 정부 사업에 뭐 입찰해가지고 뭐 일감을 따올 목적도 생각도 없고 뭐 정부 직원 자금 받아가지고 뭐 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저는 철저히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제도를 활용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목적으로 만드는 약간 이런 계획된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부채 비율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눈치 볼 곳이 없거든요. 저는 눈치 볼 곳이 없으니까 다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 1번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에 제 법인이 저희 형님한테 저희 가족들이 저희 친인척들한테는 이게 된 거죠. 저는 2번이 된 거고 또 저희 직원들은 3번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근무하는 법인이 벤처기업이 됐어 이렇게 된 거고 제 친구들 진짜 좋아합니다. 그 연말에 제가 항상 저희 대학교 동기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나 이번에 얼마 할게 이런 얘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신뢰관계가 두터운 친구들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도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투자할 곳을 찾는 게 아니라 투자할 회사를 만드는 거 가장 확실한 겁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평생 써먹으실 수 있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다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아는 회사가 필요 없는 셀프 벤처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다 가감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늘 그럽니다. 제가 항상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정말 모를 땐 상상도 못하지만 정말 알면 별거 아닌 셀프 벤처 투자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의 품은 들어가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정도는 아니에요. 손은 대야 코는 풀 수 있어요. 손 대는 게 뭐냐? 그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이겁니다. 이게 끝입니다. 끝!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 1번 전환사채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본다. 없으니까 우리가 셀프 벤처 투자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투자할 곳을 못 찾았다면 내가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법인 설립이라는 것은 내가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법인 설립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을 확률이 높죠.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근데 법인 설립이라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절차가 있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설명서가 다 있어. 그거 내가 또 봐도 잘 모르겠다. 그냥 법무사님한테 수수료 얼마 드리면 세무사님한테 수수료 얼마 드리고 다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네. 두 번째는 개인 투자 조합이라는 거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또한 아무 일도 아니에요. 차근차근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내가 만든 법인을 벤처기업으로 만든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법인을 먼저 설립하고 벤처기업으로 바꾸는 거죠. 바꾼다기보다는 내가 만든 법인을 벤처 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절차가 있는 거죠. 그게 4번인 거고 5번째가 내 기업에 내가 투자한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제가 한 겁니다. 조금 더 도식화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예요. 일단 법인 설립을 먼저 해야 됩니다. 법인 설립은 법무사님과 세무사님들의 조력을 받으시면 돼요. 저분들 원래 저런 거 도와주는 게 저분들의 일이에요. 직업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만드는 걸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우리 머리 자르는 거 내가 내 머리 자르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지만 미용실 가서 그냥 2만 원 주면 깎아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법인 설립도 우리가 하려면 정말 어려울 수 있는데 법무사와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내가 만든 법인을 벤처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이제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으시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벤처 인증을 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벤처 투자 유형이라는 게 있고 연구 개발 유형이라는 게 있고 혁신 성장 유형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예비 벤처 유형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비 벤처 유형 우리가 건드릴 건 아니고요. 혁신 성장이나 연구 개발이나 벤처 투자 유형 셋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쉽고 편하고 빠른 게 벤처 투자 유형입니다. 이거예요. 이건 뭐냐면 적격 투자 기관으로부터 내가 만든 법인이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으면 내 법인이 벤처 기업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죠. 아니 내가 만든 법인이고 뭐 별것도 아닌 법인인데 내가 만든 법인에 누가 5천만 원씩이나 투자를 해줘. 5천만 원 투자 받는 게 그 뭐 보통 일이야? 아 이거 누가 해 말도 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대부분 또 여기서 많이들 떨어져 나갑니다. 포기들 하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거 썼잖아요. 여기 3번 개인 투자 조합 설립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적격 투자 기관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뭐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한국 벤처 투자 조합, 뭐 농식품 투자 조합 등등등 많아요. 많습니다. 딱 봐도 저런 데서 우리가 만든 이 목적 법인에 투자를 해줄 일이 없어요.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잘 나가는 회사에도 요새 투자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든 이런 그냥 어찌 보면은 그냥 겉밖에 없는 껍데기밖에 없는 법인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보이시죠? 개인 투자 조합이 뭡니까, 여러분? 개인이 투자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개인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하나 만들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이죠. 여러분도 개인이죠.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걸 만드는 겁니다. 개인 투자 조합 만드는 방법과 절차를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 조합 만드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네. 한글만 읽을 줄 아시면 핸드폰만 다룰 줄 아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귀찮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법인 설립을 하시는 거고 이건 누구의 조력을 받는다? 법무사와 세무사의 조력을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 투자 조합을 설립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었고 이미 운영을 하고 저희가 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조력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투자 조합 여러분이 만드시잖아요. 그럼 그 조합이 여러분 법인에 투자를 하시면 돼요. 네, 됩니다. 그리고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 법인이 벤처 인증이 될 겁니다. 그럼 그 법인에다가 여러분이 전환사채나 뭐 이렇게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벤처투자 소득공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까 저도 벤처투자 소득공제 받았고 절세 크게 했고 올해도 받았고 내년에도 받고 계속 받을 거거든요. 그 가능한 이유가 그 했던 방식이 다 요겁니다.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확인 유형, 저도 보시면 여기 확인 유형이 벤처 투자 유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도 이걸로 받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가 한 것도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한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요거 만들었고 제가 투자해서 그 소득공제 받은 거예요. 확인 유형 관계없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다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좀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안내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이거 좀 이따가 제가 벤처 투자 꽃도 얘기해 드릴 거거든요. 벤처 투자를 하는 사람은 또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알아야 된다기보다 알면 너무 좋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만 이 과정을 거쳐나 보시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벤처 풍차 돌리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딱 3번만 투자해놓고 나시면요. 그 다음부터는 투자하지 않아도 있는 돈만 갖고도 얼마든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럼 1년 차에 투자한 건 3년 후에 내가 돌려받겠네요? 그럼 이렇게 돌려받은 돈을 갖고 그대로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어디다가? 내 회사에다가. 그럼 난 또 뭐 받는 거예요? 500만 원 소득공제 받겠죠. 벤처 투자를 했고 풍차 돌리기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냥 10년 후에는 6,200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20년을 한다. 40세부터 은퇴할 때까지 60세까지 했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 복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큰 돈 1억 5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벤처 투자하실 때 주의사항 몇 가지 꿀팁만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